네,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에 뛰어들고 있는 후보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훈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출마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제부시장직을 내려놓고 나오셨습니다. 시정 공백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시게 된 건지 얘기해 주시죠. 네. 시정 공백 우려는 사실 제가 마지막까지 출마 선언을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중병인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경제 전문가가 새롭게 부산을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부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 강하고 젊은 경제시장이 이제 부산에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개월의 시정 공백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대신 부산의 미래 30년 발전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부산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적임자로서 나오게 됐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네. 건데요. 첫 정치 무대 이제 데뷔십니다. 네. 그게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신인이기 때문에 패기와 참신성은 뭐 충분히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위기의 부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련함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그러니까 관료로서의 생활을 쭉 해왔죠. 예. 하지만 일반적인 관료의 생활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회, 심지어는 여당에까지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월드뱅크라고 하는 세계은행에서 민간 투자 선임 전문가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이끌어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에 있던 그런 직업 관료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이력을 봐서는 충분히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부산의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뭐 그렇습니다. 경제와도 연관이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긴 네. 한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 방역을 중단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이 제일 중요하죠. 예. 모든 기초는 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역에도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도 비합리적인 방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역 조치를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많은 시민들이 탑승을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이게 되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면서 감염이 될까요? 구별해서 감염이 될까요? 저는 영업 시간 제한과 같이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 방역의 논리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 그리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이런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고 그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손실보상과 관련되는 논의가 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당장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 명령을 통해서 당장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 네.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신속한 지금 지원 과정들이 필요하다. 뭐 시장이 되신다면 또 방역 정책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효과적인 조화를 내걸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일 해저 터널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 신공항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여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해저 터널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뭐 부산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과 사전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이 해저 터널 문제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저하게 경제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부산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초하에서 차근차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건 일본만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경제적인 기초하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가덕신공항 지지 선언을 했고 또 이제 해저 터널 검토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부산 시민들이 좀 민심의 이동이 있다, 만족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신공항 추진본부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하고 네. 가덕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해낸 그런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가덕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 구분 없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시민들의 하나된 염원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전에 반드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들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위기의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삼성,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삼성전자 파워반도체와 삼성전기 MLCC 라인과 같이 부산 기장 지역에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약 10,000개 이상의 우수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영도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플랜트 모듈 공장을 새롭게 유치함으로써 예. 약 10,000개 이상의 추가 인원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만들겠다는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로 삼성 계열사 유치를 이제 공약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측에서도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동조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네.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예. 삼성 고위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되면 1년 안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걸 다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당장의 눈앞에 닥친 경선 통과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경선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요? 네, 결국 저는 낡은 정치와 가감이 단절하고 시민 중심 그리고 경제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산을 다녀보면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제가 새로운 바람을 부산 경제에 일으켜서 부산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다시 부산을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인지도 부분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시고 그걸 좀 극복해내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제가 예. 가지고 있는 비전과 부산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는지를 시민 여러분께 진정성 있게 예. 낮은 자세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저의 이러한 진정성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대한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경선이 계속 되다 보면 TV 토론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경선 후보들 간에 예비 후보들 간에 이제 공방도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네. 그리고 경력
또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비전, 과거 경제부시장으로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룩해낸 성과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경선 과정에서 토론 과정이라든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국민의힘 전성화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